아이씨 그만둘까? 거기서도 오래 못 가. 사회성이 발달하지 못했다. 이런 사람들은 결혼에 적합하지 않아요. 이번에는 이런 여자 꼭 잡아라. 어떠세요? 우리 결혼을 중심으로 우린 생각을 하니까 어떤 여자 무조건 잡아야 돼요? 생활력 있는 여자를 잡아야 되고 사치하는 여자는 잡지 말아야 되고. 그치. 일단 경제력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네. 그 중에서도 딱 느낌이 오는 이 여자는 정말 진국이다. 저는 착한 여자인 것 같아요. 막 일을 잘한다고 해서 생활력만 강하고 이제 이런 느낌보다도 두루두루 착한 여자 있잖아요. 우리가 일은 다 잘하는 사람들이 잘하는 데 모여 있잖아요, 교수님. 거기에 착해야 돼. 기본적으로 마음이 선해야 된다. 예. 약간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은 살아가는 이야기들을 막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긍정적이고 어른 공경할 줄 알고 좀 야무진 그런 느낌의 여성이 저는 착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 긍정성이라고 하는 것에도 심리학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잘 될 거야. 그냥 단순히 이렇게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근거가 없으면 심리적인 역량이 높아지지 않아요, 절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되게 잘 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 애들 중에서 머리가 꽃밭인 애들이 있어요. 머리가 꽃밭이란 얘기는 한 번도 지금까지 살면서 힘든 일을 겪어본 적이 없어서 지 마음대로 해놓고 잘 될 거야 하는데 사실은 실상은 뒤에서 엄마가 막 계속 수습하고 있고 카드 한 1,000만 원 긁어놓고 잘 될 거야 뭐 이런 경우 있거든요. 이거는 긍정성이 아니라 회피예요. 근데 진짜 우리가 말하는 긍정성은 뭐냐면 예전에 제가 만난 친구 중에 하나가 부모님이 돈을 못 벌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중학교 2학년인데 제가 이제 강의를 하러 갔는데 음악을 딱 틀어줬더니 막 춤을 추는 거예요. 얘가 중학교 2학년짜리 아이가 얼굴에 메이크업을 하고 춤을 추면 뭐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봐도 다리가 까졌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이제 나는 그래도 이제 그 친구를 보면서 야, 너 춤 되게 잘 춘다 이제 이렇게 칭찬을 했어요. 그랬더니 얘가 마음을 딱 열더니 저 밤마다 춤추러 가요. 댄스팀에 있어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댄스팀에 있어? 댄스팀에 네가 왜 있어? 내가 물어봐서 그랬더니 우리 아빠가 지금 편찮으셔가지고 병원비 많이 들어가서 그 병원비도 내야 되고 생활비도 내가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돈 벌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춤 잘 춰가지고 댄스팀에 들어가서 한 달에 200만 원씩 벌어요. 기특하네요. 그쵸? 이런 식으로 좀 힘들었어도 그걸 자기의 능력으로 이런 고난을 극복을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 이렇게 내 안에 그걸 해결해본 경험이 있는 근거를 통한 긍정성의 사람은요 무조건 잡아야 돼요. 맞아요. 예. 근데 머릿속에 꽃받친 긍정성은 빨리 방생하셔야 됩니다. 이 예의 바름이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예의 바름이라는 거 선을 지킬 줄 안다는 건 뭐냐면 똑똑해야 가능해요. 그리고 그냥 똑똑한 게 아니고 상황 파악을 잘할 수 있는, 현명하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이 예의 바름이 가능해요. 그래서 전체 가족 내에서 내 남편을 낳아준 부모님이라면 감사하고, 나보다 나이가 많으시고 집에서 어른이시면 거기에 대한 존중을 할 줄 아는 게 사실은 중요하거든요. 근데 어떤 여자분들은 그냥 순종적으로 하는 게 예의 바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분들은 반드시 고름이 터져서 정말 큰 사건 사고가 돼서 이혼으로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말 못하고 순종적이고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들은 사실 예의 바른 게 아니라 의사 표현을 제대로 못하고 소통 능력이 떨어지는 거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예의 바름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적응력이기도 하고 상황 판단력이기도 하고 여기에서의 처신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예의 바른 사람 이라고 하는 건 선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인데 경계라는 게 있어요. 사람마다 누구나 그 경계를 빨리 캐치하는 것도 인간관계에서 되게 중요하고 예의 바르면 이 경계를 설정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생활 할 때도 쟤 눈치 있어 이런 얘기 하듯이 그런 것도 있어요. 어른들이 자꾸 오라고 하면 힘든데 자꾸 가야 되니까 짜증나서 시댁은 무조건 안 갈 거예요. 이런 마음 가지는 분들이 있거든요. 결혼 생활도 안 해보고 그 분들이 어떤 성향인지도 모르고 그냥 시댁은 원래 이럴 것이다. 원래 카더라가 제일 무섭잖아요. 그런 거 둥둥둥 떠 있는 거 보면서 미리 지레, 요즘에 그런 분들 많이 없는데 지레 그러면서 난 시댁 안 갈 거야. 이런 마음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내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과 사소한 것까지도 가치관이 좀 맞아야 되는데 뭐 완전히 100% 맞을 수는 없지만 좀 서로 존중할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서 조율이 가능한 사람. 네. 내가 아무리 옳다고 하더라도 조율할 수 있는 능력. 맞아 제일 중요해요. 근데 사실
둘이 산다는 건 뭐냐면 내가 포기할 것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결혼이 사회성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비혼이다, 결혼 안 한다 이런 얘기 너무 쉽게 하잖아요. 애를 낳으면요 포기할 게 더 많아져요. 더 많은 걸 포기하고 더 많은 걸 희생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기적인 사람은 절대 결혼 생활을 못해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라는 얘기는 사회성이 발달하지 못했다. 이런 사람들은 결혼에 적합하지 않아요.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적어도 이해하려고 노력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 내 안에서 좀 나오려고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갇혀있더라고. 결혼 못해요. 결혼하더라도 오래 못 가고 연애도 사실 하지 못해요. 그래서 결혼을 안 하는 게 사회성이 떨어진다라고 볼 수도 있는 영역이에요. 그럴 수도 있겠어요, 네. 진짜로. 사실은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게 선택인 영역이지만 사람은 이 성욕이 사실 연애욕이 되고 연애욕이 결혼욕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거죠. 결혼까지 한다는 건. 근데 일중심적인 사람들 사실은 결혼 생활 어려워요. 왜냐하면 자기 일에 집중하니까. 그러니까 모든 포기하고 이 사람하고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 것도 사실 노력인데 이것 또한 희생이고 포기인데 이거를 못하는 사람들 결혼 생활 못해요. 사람들을 이렇게 만났을 때 한 가지의 관점만 볼 게 아니라 참 다양한 관점이 있는데 뭐 하나는 포기는 해야 된다. 이런 여자 절대 놓치면 안 돼요 하는 것 중에서 생활력 어떤 걸로 바로 검증하세요? 한 회사의 근속. 아, 근속. 거기에 사회성도 있어, 교수님. 맞아요, 사회성 있어요. 그리고 꾸준히 일하면 우리 힘들잖아. 아이씨, 그만둘까? 그런 마음 얼마나 많이 이렇게 드는데요. 얘기도 하고 하잖아. 그렇지만 이거를 너 그만두면은 또 어디 가서 뭘 할 거면 얘는 또 거기서도 오래 못 가. 사실 사람이 항상 얘기하잖아요. 369 있다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3개월에 3년. 그만. 아니, 3년 아니에요. 아니야. 1년이 되기 전에는 3개월에 그만두고 싶고 6개월에 그만두고 싶고 9개월에 그만두고 싶다가 그게 또 지나가잖아요. 그럼 3년, 6년, 9년이 돼요. 그래서 10년 대 근속 수당 같은 거 주잖아요. 휴가 주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생활력이 나는 그냥 잔고라든지 아니면 자산일 것 같았는데 근속도 그 안에 포함이 되네요. 지난번에는 어떤 남성분이 나한테 하는 얘기가 이상형을 그냥 그래도 한 회사에 근속 연도를 봐야 되니까 그래도 3년 이상은 다니신 분이 있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나 그때 되게 좋았어. 그분이 참 좋았어. 그러니까 역시나 그런 어떤 생활력이 남성분들이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인 것 맞아요. 같아요.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 자존감 높은 여자를 만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네가 나 좋아해? 이러면서 이제 약간 이런 여자가 자존감 높은 줄 알아. 갑질하는 여자. 근데 이런 애들이 오히려 자존감이 낮은 애들이 많아요. 오히려 갑질하고 내가 잘났어 약간 이런 식으로 하는 애들, 그 명품에 꽂혀가지고 명품만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도 자존감이 굉장히 낮은 사람이고 SNS를 하는 사람 중에서 관종인 사람이 있어요. 좋아요에 목매서 명품백 찍어서 올리고 그리고 좋은 레스토랑 찍어서 올리고 그리고 자기 생활은 원래 그렇지 않은 그냥 직장인인데 계속 그런 거 올리고 골프를 치러 갈 정도의 수준이 아니야. 근데 맨날 골프 치러 다니고 이런 친구들은 대부분 자존감이 낮아요. 그래서 프로필 사진만 봐도 이 사람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인지 낮은 사람인지 알 수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뭘 잘하냐면 시기질투가 많아요. 시기질투가 많아서 누군가를 미워해 항상. 미워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헐뜯고 험담하고 뒷담화하고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자존감 낮고 그리고 명품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이 외모 잘 꾸밀까요? 안 꾸밀까요? 잘 꾸밀 것 같은데요. 왜 잘 꾸밀까요? 나한테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게 하는 건 내 내면이 아니라 외면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성형 많이 하고 정말 외모 꾸미는데 정말 돈 투자를 많이 하고 그러니까 명품백 하나, 사실 명품은 뭔 필요가 있어. 10,000원짜리를 거적대기를 입어도 고급스러운 애들은 그것도 명품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외모를 더 화려하게 꾸미고 그리고 더 명품에 집착하고 그리고 SNS에 집착해요. 근데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의외로 외모 잘 안 꾸며요. 외모를 꾸미더라도 명품에 집착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의 스타일링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잘 알아요. 그리고 보여주는 거에 집착하지 않아요. 그래서 남자들도 어떤 사람들을 자꾸 찾냐면 예쁜 여자를 찾아요. 남자분들이 분명히 좋은 여성분을 앞에다 두고도 여성의 매력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어요. 정말 괜찮은 여성분, 내가 이 여자가 되게 예쁘지만 너무 화려해서 예쁘다면 한 번쯤은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좀 이 여성분이 성품이 괜찮다면 친구로 많이 오래 두면서 보시라고 저는 항상 추천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인품이 좋고 성품이 좋으면 지금 당장 눈에 예뻐 보이지 않더라도
그 사람한테 마음이 떨리는 순간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하고 좋은 관계로 또 연애 시작할 수도 있고 그렇게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순간 눈앞에 화려함에 휘청이잖아요. 그럼 좋은 사람 놓쳐요. 맞아요. 그러니 너무 외적으로 치우치지 않고 정말 좋은 사람 만나셨으면 좋겠어요.